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현실적이 돼서 4차원이 돼가지고, 과거는 어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데 이 시간을 초월하는 이 초월성, 우리는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현실적인 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비현실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선을 1차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이 움직여서 면을 만들면은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이 움직여서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3차원이다, 3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의 개념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면은 이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3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차원을 초월하려고 하면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가야 차원을 초월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심지어는 0차원인 사람도 있어요. 나 위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질 않아. 내하고 어떤 특수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어요. 주변 사람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둘이 친하면은 주변 사람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1차원적인 사람인 거예요. 2차원만 되더라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주변 사람 눈치도 좀 보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돼도 2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3차원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자기 수준, 요 바닥, 요 레벨에서만 주변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파트너들끼리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를 스폰서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3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5차원적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에 내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도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차원적이 되죠. 그런데 현재의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내가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4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현재라는 이 공간에서 자, 미래로 가서 그럼 이 현재라는 공간에 뭐가 플러스 됐냐면은 미래라고 가는 시간의 개념이 플러스가 됐죠. 예. 그러면 이 미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만 바라보면은 매우 답답한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돈 없는 상태로 80이 되고 90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병까지 따라올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내가 그래도 나이를 덜 먹었을 때, 조금이라도 덜 먹었을 때 생각으로 내가 미래로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5천만 원 벌고 1억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가능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 현실을 확 바꿔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떤 경우죠? 로또 당첨되거나 그런 거 있죠. 예, 도박에서 한 판 터뜨리거나 뭐 이렇게 막권 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성공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실패하고 망조들 확률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당장에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과거는 어때요?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래다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현실적이 돼서 4차원이 돼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야, 쟤는 넘사벽이야, 진짜 4차원이야, 뭐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5차원은 이 공간이 휘어버리는 것이 5차원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여기 시작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만나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서.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공간이 휜다는 얘기를. 공간이 휘면은요, 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하는 공간과 끝나는 공간이 만나면은 시작하자마자 끝나고 끝나자마자 시작하고, 우리는 지금 이 미래를 공간을 휘어가지고 현실로 끌고 와서 지금 사는데 미래를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모습, 성공한 모습, 정말 경제적으로 전혀 걱정이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서 그거를 어디로 가져와야 되냐면은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은 내 태도가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바뀌어진 태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성공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성공한 모습, 그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미쳐버리겠다. 나는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는 그런 홀딱 반할 만한 그런 목표를 세우시라 하는 겁니다. 성공자들 중에서 정말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든 오늘 저녁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이 시간을 초월하는 이 초월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유일하게 내가 하나도 안 똑똑해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지금 성공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싸고 좋은 제품만 취급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GSGS 전략에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싼 제품을 구매를 해서 애터미 판매망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누가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는 시스템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일 싸고 좋은 제품 찾으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려면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택배 시스템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월급쟁이 할 일자리가 거의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전 세계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배송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죠. 사업체를 차렸다고 하면. 그런데 애터미 배송 시스템이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물건 팔면 수금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다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에 일 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도 나눠줘야 되죠. 월급을 주든지. 그런데 애터미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수당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비즈니스인데 어려운 일들은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싸고 좋아, 와서 들어봐,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애터미 제품 싸고 좋다,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세미나 한번 가보자, 그러면 사업자 만들어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거절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습관화만 되면은요 이처럼 쉬운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요. 한 100번, 1000번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익숙해져요. 그럼 어떻게 대책이 없어. 그런데 타고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지 않아, 그런 일을 잘 못해, 그러면요 그런 것이 아예 성격적으로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돼.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봐. 그래서 자기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밑에 와서 일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이 애터미 비즈니스다. 이 비즈니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금방 익숙해져.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막 얘기하고 싶어서요 입이 근질근질한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미래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한 거 뭐가 익숙해요? 가난한 거 익숙해. 부자로 살 생각 안 하냐고요.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타는 거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런 거 좀 꿈꾸라 이거예요.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 나쁜 것인가? 그러면 익숙한 짓이라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익을 전해주는 것, 이렇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정말 이만큼 싸게 파는 데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쓰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은 우리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조직에서는요 똑똑한 사람 밑에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덜 똑똑한 사람 밑에 똑똑한 사람 넣어놓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고 도망가거나 지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하나도 안 똑똑해도 엄청 똑똑한 사람을 내 밑에 둘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밑에 박사도 두고 전문가들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한 시대, 사람의 지능이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지능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4차 산업 시대에, AI 시대에 이 애터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적게 벌수록 힘들어요. 난 부자 중에 가계부 쓰는 사람을 못 봤어. 3천을 번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대개 돈을 얼마를 벌겠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300에서 7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가요 또 되게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똑똑한 애들 여기 다 모여서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피 터져요. 그래서 그걸 핏바다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돈에 대해서 오해들이 참 많아요. 돈은 많이 벌수록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300에서 700 버는 것도 못하는 내가 3천, 5천을 벌려고 하면은 10배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성도 10배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300 버는 사람하고 3천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돈 벌기 제일 힘들다고 할까요? 왜 3억 버는 사람이 100배나 힘들어야지. 그런데 물어보면 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요. 3천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거 쉽다고 그래요.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널린 게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적게 벌수록 힘든다, 많이 벌수록 힘든다. 어느 쪽이에요? 적게 벌수록 힘들어요.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 수입에 맞춰 갖고 지출을 하면은요 대부분 가난뱅이로 살아요. 여러분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부자들은 가계부 쓸까요? 안 쓸까요? 난 부자 중에 가계부 쓰는 사람을 못 봤어.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수입처를 찾아.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은 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자녀들 또 아내 남편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자녀들도 교육 좀 시키고 그리고 결혼할 때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집 한 채씩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자들은 사줘요 안 사줘요? 그걸 사준단 말이에요.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돼. 응? 왜? 우리 세대도 집 사기 힘들었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요 집 사기가 더 힘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사줘야 돼. 그러면 집 사주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3천만 원 안 벌면은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될 생각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자가 왜 못 되냐면 부자 될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많이 벌면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자기가 지출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었으면은 여기 지금 2천 이상 보는 사람들 쪼르륵 나오면은 아이고 저 자리가 내 자리네 드디어 발견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꼬고 앉아가지고 사기 안 치나 보자 내가 속는가 보라 그러고 나는 그런 건 안 믿거든. 나는 300번 타고 하면 혹시 모르겠다. 3천을 번다고? 아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요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력이 부족해서 나이가 많다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여기는 그런 거 없이도 성공한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려면 이렇게 완벽하게 미쳐야 돼.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배워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동시에 생각할 때 여기에서 이게 만나는 점에서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식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내 몸이 부서진다고 그러더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는 그 열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한번 하다가 망하니까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 왜? 돈 빌리러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 홀라당 빠져들어야 돼. 홀라당 빠져들어서 그게 현실인지 가상의 세계인지 구별을 안 해야 돼. 저는 자동차 업계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 욕심이 좀 많아요. 무슨 목표를 삼았냐면은 벤츠 S클래스를 타야 되겠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그 벤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꼭 첫사랑 보고 싶어가지고 잠 못 이루듯이 막 이렇게 그 벤츠가 너무 눈에 아른거려하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1시가 넘었는데 밤중에 그 벤츠를 파는 그 전시장 있죠. 불도 다 꺼졌고요. 유리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희미한 실루엣이 쫙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안심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딱 와가지고 다시 잠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걸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려면 이렇게 완벽하게 미쳐야 돼.
미치려고 하면은요, 미칠 만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목표라고 그래요. 절대 목표. 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만 하면은 정말 미쳐버리겠다. 나는 그거를 달성하다가 죽어도 진짜 후회 안 한다. 이게 달성만 된다고 하면 나 하다가 죽어도 후회 안 한다.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그만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미친 사람만이 미칠 수 있다고 그러죠. 불광불급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야만, 학력이 좋아야만, 꼭 건강해야만, IQ가 굉장히 높아야만 성공을 하는가?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따라서 가면은 성공을 하고, 카네기라는 사람이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철광왕이 됐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성공자가 됐고 실패자는 왜 실패자가 되는가 곰곰이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 성공의 원리, 원칙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나폴레옹 힐에게, 자, 당신이 20년 동안 이 500명의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성공의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가 하는 그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의 법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정한다고 법칙이 되는 게 아니고, 정북향의 원리와 같이, 영국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침판을 가지고 찍어보면은 나침판이 여기가 북쪽이라면 이게 북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혈서를 써가지고 인감도장 파다가 찍어갖고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자고 지금 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북쪽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따라서 가면은 성공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은 성공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개 자연법칙과 같은 거다. 자연법칙. 자연법칙 정해져 있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이게 자연법칙인 거예요. 이런 자연법칙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어떤 사람은 농장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자연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방법은 다 알죠? 그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맨 먼저 하는 결정은 뭐냐면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뭐를 거두려고 하냐면은 땅콩 1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어. 쌀 거두겠다는 사람은 모래밭을 사야 돼요? 문온을 사야 돼요? 문온을 사야 되죠. 땅콩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온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사야 돼요? 모래밭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심는 시기도 달라지고 밭도 달라지고 얼만큼 농기구를, 어떤 농기구를 살 건지 어떤 농부를 쓸 건지 머릿속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있을 건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집이 지어지려고 하면은 설계자의 머릿속에 문은 어디로 낼 것이며, 화장실은 어디다 둘 것이며, 창문은 어디다 둘 것이며, 그것이 치수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두르죠.
내 머릿속에 그린 삶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기만 하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자들은 된다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 입에다가 제가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보석처럼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아자자작 씹습니다. 어금니에서 톡톡톡톡 석류알이 터지면서 입안 가득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즙이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안 나온다. 빨리 병원 가세요. 실제로 석류를 안 먹어도, 석류를 먹었다고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70평짜리 100평짜리 아니면 어떤 전원주택에 내가 산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어떤 위치에 있는 집, 에쿠스를 탄다, 에쿠스를 머리에다 집어넣어. 벤츠를 탄다, 집어넣어. 그래서 그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색깔이 무슨 색인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머릿속에다 생생하게 집어내. 내가 벤츠를 타는 사람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딱 서면은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3년 후든 5년 후든 10년 후든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에다가 돌려야 돼. 이거를 생생하게 돌리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학력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거나 남녀를 구별하거나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만 사업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가격이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세일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 세일즈가 너무 재미있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가 신나고 재밌고 쉬우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업하라고 그래도 내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굳게 이렇게 마음문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드립니다. 물론 학력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거나 또 남녀를 구별하거나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 합격자가 거의 안 보이고 한 2명 겨우 커트라인 이렇게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따지는 게 있어요. 뭘 따지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또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들으시고 이 제품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라고 그러면 살지 모르지만은 그냥 물건만 쓰라고 그러면은 나는 안 사겠다. 내가 지금 사서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지도 않고 더 비싸기만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절대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애터미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 내가 사서 쓰고 있는 치약 칫솔보다도 더 싸고 더 좋은 것 같네. 화장품도 더 싸고 더 좋은 것 같네. 그리고 저기에서 팔고 있는 이런 샴푸라든가 또 뭐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뭐 냄비 세탁세제 이런 것이 내가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싼 것 같네. 더 좋은 것 같네. 그래서 나는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제품은 애터미에서 사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만 사업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닐 수가 있지만은 최소한 소비자로서는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소비 전문가시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품이
싼지 비싼지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치약 평생 쓰셨죠? 칫솔도 평생 쓰셨죠? 화장품도 거의 평생 쓰셨고 또 샴푸도 평생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써보기만 하면은 가격이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일즈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건 파는 것은 힘들다. 그런데 세일즈가 왜 힘드냐면은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나도 안 쓸 물건, 비싼 것을 팔러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세일즈는 북세일즈부터 시작했죠. 세일즈맨 그러면은 뭐예요? 공직하고 나오면은 저기 전집 한 세트씩 들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후배들한테 찾아가서 턱 앵기잖아요. 그리고 선배가 오니까 억울하지만 사줬어. 나도 퇴직하고 나면 또 뭐 해요? 가가지고 또 턱 안기고. 정말 싸고 좋은 것만 만나면은 우리는 사실 세일즈가 너무 재미있고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 깨끗하고 싸더라.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죠. 그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 그 식당에서 수당을 안 주는데도 그 식당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화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그러면 영화 보라고 막 얘기해주고, 어떤 뮤지컬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막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세일즈가 신나고 재밌고 쉬우려고 하면은 첫째는 싸고 좋아야 되고 내가 먼저 홀라당 빠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핵심 역량이 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게 진짜 노하우다 하는 거예요.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에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남들은 잘 모르는 거. 어떤 분들이 초창기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의 수당 체계가 기가 막힌데 다른 회사에서 카피해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거 카피해 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남한테 가르쳐 줬을 때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당 체계 다 카피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르쳐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심 합력.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어떤 회사도 못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애터미에서도요 못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 큰 재산이 하나 있어요. 아주 고집이 센 회장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재심 합력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처음에 우리 로얄 클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신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자, 미국에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서 강의를 해주세요. 당번제로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세요. 동부 서부 따로따로 가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미국에 자기 파트너가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내 파트너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 돈 들여가지고 경비 들여가지고 강의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우리가 자 미국이라는 나라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캐나다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건너가서 자기 파트너 있는 데만 돌고 왔어. 그 다음 사람이 가가지고 또 자기 파트너 있는 데만 돌고 왔어. 매달 가야 돼. 최소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후원이 되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세미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 파트너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좋은 세계를 다 커버를 하려고 하면은 리더들이
당번제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각자가 자기 파트너들만 쫓아다니고 매달 다니다 보면은 통장에 돈은 찍혔는데 길에다가 다 깔고 하늘에다가 다 날려버린다, 돈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재심 합력해서 당번제로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요 얘기를 새벽 2시, 3시까지 1박 2일로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밥 먹고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전 내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하고, 저는 10번을 할 생각을 하고 작심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한 6번까지 하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빨리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우리 회장님이 하다가 말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6번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 알아서 움직인다고 하면서 7번째 모이라고 그랬더니, 회장님 우리 저 당번 다 짰다니까요, 이제 안 모여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다른 거는 카피해 가도 이거는 카피를 못 해가. 그리고 우리 또 리더분들이 훌륭한 게, 회장이 그렇게 하란다고 또 따라서 해. 근데 그게 착해서일까요, 영리해서일까요? 영리해요. 착한 게 아니고 영리해.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더 잘 되거든, 더 재밌거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거예요. 영리한 거예요. 우리 리더분들이 굉장히 참 총명하고 영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남을 속이는 사람 보면은요, 나쁘다기보다는 멍청해 보여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잘 살아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만 해대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 지만 몰라. 지만 모르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에 핵심 역량이 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직하다는 거. 제품에서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는 거. 단 한 번도 애터미에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수는 저도 모르고 잘못해서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절대 우리 사업자분들, 우리 회원님들, 소비자분들을 속이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이는 것은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한 번은 쏘가지고 2번은 쏘가줄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쏘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망해버리는 길이에요. 정직하다는 거하고 완벽하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애터미는 양심적으로 하는 거, 정직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핵심 역량이면서 이게 진짜 노하우다 하는 거예요. 열 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유리 조각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이거는요, 갖다가 씻어봐야 돼요. 지맘의 법칙만 알게 되면은 이 세일즈 마케팅에서는요, 이제 하산을 해도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일을 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처음 도시에서 살다가 가가지고 삽질하고 호미질 해봐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버벅거리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는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얘기를 할 때는요, 10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이런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할 때는, 이 사람한테 세미나 가자고 할 때는 10번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한 번 듣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에는 선수겠죠, 그렇죠? 네. 이 선수가 나서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한 방에 다 쓰러뜨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 안 듣는 친구들 지금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들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 사업을 92년도에 호주에서 이제 처음 해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할 거고, 그 중에서 이놈하고는 얘기해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밤새도록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지만은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물건을 쓰고 안 쓰고는 다 지 맘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법칙이 지 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 맘의 법칙. 지 맘은 지 맘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이 사업 해보자, 이 물건 써봐라, 그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라고 던져놓고 나는 편안하게 뭐 하든지 말든지 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너 아니라도 또 할 사람은 있어 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가고, 들은 사람은 고민하고. 그래서 이 지 마음의 법칙만 알게 되면은 이 세일즈 마케팅에서는요, 이제 하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쉬운 사업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사업해보자, 제품 써봐, 세미나 참석해보자. 뭐 별로 기대 안 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이야, 이런 일이지? 정말 체질에 맞는 일이다 하면서 그냥 막 잘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흙 묻어있는 다이아몬드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닦아보는 거예요. 유리 조각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이거는요, 갖다가 씻어봐야 돼요. 어디다 씻냐면요,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들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제 하시다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 건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익숙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만 받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딱 한정을 해놨습니다. 5천만 원 벌던 사람이 5억 번다고 그래가지고 10배나 그 행복이 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희망을 가지셔도 되고 정상에서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아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차별화된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조직이 있으면은 그 밑에 항상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많이 법니다. 점점 무한대로 계속해서 벌어요. 1년에 100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몇백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여기 먼저 온 사람을 뒤에 나중에 온 사람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애터미는 모든 사람이 1번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나 5년 전, 6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5년, 10년 후에 시작할 사람이나 조건이 똑같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법적으로 수당을 총 매출액의 35% 이상 지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먼저 왔더라도 일정 조직까지만 수당을 받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터미는 이렇게 딱 한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오신 분이나 나중에 이렇게 이제 쭉 오시겠죠. 여기 있는 분도 5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땡. 나중에 오신 분도 5천만 원 올라가면 땡. 여기 오신 분도 5천만 원 올라가면 땡. 물론 많이 벌면은 좋죠. 더 많이 벌면 좋은 거는 맞는데, 경제라는 것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5천만 원 벌던 사람이 5억 번다고 그래가지고 10배나 그 행복이 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먼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계획을 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와도 일본 사업자하고 똑같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먼저 온 사람도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나중에 온 사람도 여기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다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 1번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애터미는 모두가 다 1번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거, 이거 잘 파악을 하시고요. 오늘 시작하는 분도 몇 년 전에 와서 먼저 시작했던 분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희망을 가지셔도 되고 정상에서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대세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고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iamkorea.com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었다가 사실은 큰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서 사실은 주저앉았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데스밸리를 지나지 못하고 시체가 돼서 월세방에 갔습니다. 거기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언젠가 다음 세대 비즈니스에 의해서 주저앉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은 그 약점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뭐를 선택을 해야 될 건지가 헷갈려. 그 다음에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한다고 가격이 꼭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샀는데 잘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살 때 그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좋은가 맨날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를 잘못 사면 실제로 가격은 10% 올라가는 거고 50%를 잘못 사면 2배 비싸게 사는 거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 3년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플랫폼은요, 모든 소비자와 모든 공급자를 만나게 하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에 모여있는 소비자들은 전부 다 모래알이 거예요. 각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가 조직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같은 인터넷 쇼핑몰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올 때마다 조직화가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어딘가는 이렇게 소속돼 있죠. 그런데 이 플랫폼도 돈을 벌지만은 여기도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벌죠. 예. 자,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래알들은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금 플랫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은 어때요? 뭐 주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애터미에 한번 왔더니 아이 더 싼데? 더 좋은데? 여기서는 35% 수당을 주네? 그러면은 애터미에 한번 왔던 사람이 다른 플랫폼에 이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쪽으로 오면은 가지를 않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은 시간만 지나면은 지금 현재 뭐 100조 200조를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보다도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더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시간 문제다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미래의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단계인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리와 원칙에 의하면은 분명히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와 원칙대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영하는 회사가 전 세계 단 한 회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에서요, 제품 비싸거나 품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그런 아이템은 애터미에서도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만 살아남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교과서대로 원리 원칙대로만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을 본 거고, 그래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4세대, 다음 세대 비즈니스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애터미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얘기해봤더니 안 되던데, 사업하자고 오래 봤더니 안 되던데, 거봐 안 되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못해도 되고 인맥이 없어도 되고 내가 이 사업을 잘 하지 못해도 내가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정말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할까 안 할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혼자 결심을 해요. 틀림없이 할 거야, 틀림없이 할 거야. 다짐을 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쌓아가지고 할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한길아,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느 날은 제가 하루에 10명은 반드시 만나서 제품을 설명하든 사업 설명을 하든 반드시 설명을 하겠다. 10명한테 얘기하지 않으면은 나는 집에를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9명밖에 못 채웠어. 그래서 집에 가는 길목에 있는 친구의 아파트에 갔는데 밤 12시가 되니까 불러낼까 말까 고민하면서 계속 그 어린이 놀이터 근해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이고 그냥 여기서 나하고라도 약속을 지키자. 그냥 날밤 새자. 그런데 이슬이 너무 차갑게 내려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앉아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안 할 놈인데 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는요 직사포로 얘기를 못 해가지고 뱅글 돌려가지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 그 친구가 그래서 어떡하라고 얘네 와이프 화장품 한 세트 사다 줘라. 야 임마 그럼 진작 얘기하지 줘. 그 얘기하려고 그 내한테 30분이나 얘기하냐? 그냥 한 박스 그냥 맡기고 가면 되지. 내일 돈 붙여줄게. 줘. 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괜찮은 거 시작했네. 분명히 이 친구는 그 얘기가 나올 친구가 아닌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하고 안 하고는 다 지 맘이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지 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지 맘의 법칙을 깨닫고 나니까 세일즈의 도가 팍 트여. 이제는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해.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야 물건을 엄청 싸게 팔고 저기 품질도 좋더라. 내가 써보니까 좋아. 너도 써. 그 다음에 야 이거 가지고 사업 한번 구상해봐. 야 돈 버는 사람들 많아. 생각 있으면 세미나 한번 가자 하고 던져라. 그러면은 지가 고민을 하든지 말든지 지가 할 거 아니냐 이게야. 그럼 나는 고민 안 하고 쿨쿨 자. 그 다음날 제품 언제 보내줄까? 아니면 세미나 언제 갈래? 하고 또 얘기를 해. 그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러면은 자꾸 던지면 지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가 고민하다가 가든지 말든지 지 맘이다 이게 지 맘.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10번 하고 100번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잘하게 된다 이거예요. 세일즈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 사람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내가 고민하다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이고 세일즈는 힘들어 그러면서 지가 혼자 퍼져. 그러지 말고 그냥 던져놓으라 이거야. 그러면은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목표가 확실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애터미 비즈니스는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 DNA 그런 종자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서도요 집안 다 일으킬 수 있어요. 목표가 확실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들이 적어. 목표들이 한 2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주저앉아버려. 아이고 뭐까짓 안 벌고 말지. 200만 원은 안 벌고 말 수 있어요. 5천만 원도 벌지 않고 나 또 그냥 버려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5천만 원을. 그런데 비즈니스 자체가 적은 걸 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 벌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멍청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나무도 원래 사이즈가 있어요. 조그맣게 크다가 많은 나무가 있고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애터미 비즈니스는 씨앗은 같을지 모르지만 출발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 DNA 그런 종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가 커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500만 원, 700만 원 버는 일 하지 말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하세요.
우리는 이제 조건이 없죠. 뭐 자본 없어도 되고, 뭐 특별한 지식 없어도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아무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내가 평소에 그냥 사서 쓰는 생필품들이에요. 그거를 싸고 좋아서 애터미에서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 애터미에서 제품을 쓰면은 싸고 좋으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은 당신에게 소득의 기회가 된다. 애터미 사업은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다 싶은 분, 애터미를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사람은 애터미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애터미도 못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걸 뭘 할 건데? 얘기해봐요. 뭘 해가지고 성공하겠냐 이게요. 성공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면 내 아내가 성공하고, 저기 남편이 성공을 하는 거고, 자식이 성공하고, 부모가 같이 성공하잖아요. 왜?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서도요 집안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서 정말 베푸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자식들한테도 인정받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손자들에게도 내가 마음껏 해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